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미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콕 집어서 이 사건을 좀 분석한다고 이사 가셔야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 분석을 부탁하셨습니다. 2019 타경 54,188호 전남 목포 오감동에 있는 제1아파트입니다. 먼저 상세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오감동 제1아파트 4층 401호. 꼭 이 집을 사셔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물건을 분석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혹시 모르는 입찰 경쟁 예상자들이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물건을 놓고 어떤 같은 추천 입찰가를 보고 비슷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예상하셔서 입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종류 아파트. 대지권은 10.5평이고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 25.7평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자, 일괄 매각이라는 건 뭐냐면, 자, 건물이, 자, 아파트는 다 아시겠지만 집합 건물입니다. 소유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층별로 쪼개져서 그 안에서도 여러 세대가 이 같은 층에도 여러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요게 경매에 나왔다고 칠게요. 자, 요 중간에 하나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앉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죠. 땅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있고, 나는 이 전용 부분만 소유한다. 그것이 아니고, 이 전용 부분을 소유하게 되면, 이 건물 전체가 앉아있는 땅의 이 전용 면적 비율만큼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가져가게 되고,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처분은 이 전용 면적 건물의 처분에 따른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괄 매각이라는 것은 이 건물과 토지의 지분, 소유권에 대해서 함께 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물건 자체의 소유권에는 문제가 없다. 토지와 건물 사용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은 1억 6,400이고 한번 유찰돼서 70% 가격인 1억 1,480만 원 진행합니다. 소유자는 박 누구누구, 채무자도 박 누구누구. 자,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 갚지 못했다. 그래서 경매 나왔다. 이제 이거죠. 채권자 주 누구누구, 주식회사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오픈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들 간의 관계라든지 얽혀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지만 이게 오픈할 수가 없는, 방송에서 수업하는 것이다 보니까 오픈할 수가 없어서 권리관계의 어떤 중요한 부분만 짚고 설명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9년 12월 30일 날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되었다. 자, 그리고 2020년 2월 17일 2차 70% 가격에 진행 예정. 자, 입찰 4일 전이니까 이 수업분은 빨리 업로드 해야 되겠네요.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이거 업데이트 되면 바로 시청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찰되었다라는 것. 자, 유찰되었다라는 것은 이 가격에는 입찰해봤자 재미없다라는 시장 참여자 전원의 판단이 있었다. 아무도 입찰 안 했기 때문에 유찰한 겁니다. 자, 이 가격으로 경매 입찰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시세는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되어 있고, 이 가격은 입찰가로서 충분히 이익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우리 길 가다 보면 볼 수 있는 아주 흔하게 생긴 아파트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별 출입구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가? 자, 보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점유 관계는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뭐 목적물을 방문해서 아마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그런 거 없고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세 페이지에는 등기부 등본의 요약본이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이 자료 만들 때 이 사건 볼 때 한번 보니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상의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도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럼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보고 명도를 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 자, 낙찰을 받으신다면, 만약에 받으신다면 등기사항에 인수할 것은 없다. 관리비는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1아파트 관리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연체되었는가, 연체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쭤보십시오. 정확한 금액까지는 말해줄 수 없다면 그럼 연체된 기간 정도만이라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명도 대상자의 어떤 상황, 그리고 실제 명도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았을 때 어떻게 얘기가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하려면 이 관리비 연체의 금액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비 확인하실 때 여쭤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없고, 자, 점유는 누구냐? 소유자, 채무자, 점유다. 자, 그렇다면 이 소유자 세대를 명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게 됩니다.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고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인도명령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명도해보면 한 1개월, 길어야 2개월 정도, 평균 1개월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면 명도가 종료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요즘 제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요즘 제 경험상 그리고 주변에 들리는 거상 보면 대부분 한 1개월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 자, 강제 집행하면 약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이사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불하더라도 협의해서 명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강제 집행을 몇 번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집행 당시의 기억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 협의해서 그냥 처리합니다. 그래서 만나보시고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사 비용을 지불하고 합의를 보고 내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제1아파트 동평형대 물건을 보니까 1억 9천, 1억 5,800, 1억 5,800, 1억 8천, 가격의 편차는 좀 있지만 대부분 1억 중반 정도에 형성돼 있더라. 자, 실거래가 신고 작년하고 올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호가하고 있는 가격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큰 차이는 없고 쭉 이어져 온 거 보면 별로 가격에 큰 상승도 없고 비슷하게 이어져 왔다. 다만 1억 5천 후반대의 금액과 1억 7천 초반대의 금액의 어떤 차이는 있는데 이것은 개별 물건의 어떤 장단점 때문에 만들어진 가격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의 층수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1억 4,500에서 1억 5,500 정도가 실제 오늘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방문해서 매매를 한다면 매도자들과 합의되어서 계약서에 쓸 금액, 자, 그 금액이 이 범위 안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가격에 무조건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이 가격 범위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자, 낙찰 사례. 자, 주변에 있는 유사한 크기의 그리고 유사한 가격대 아파트, 그리고 가까운 실 안에 있었던 물건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데
자, 최소한 한 5개, 6개, 많게는 한 10개 정도 분석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반영되고 그동안 한 1, 2년 사이의 어떤 이 경매 시장의 참여자들의 생각을 모두 분석해서 반영하면 가장 정확하고 어떤 현명한 낙찰가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2개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이 분석해서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2가지입니다. 제1아파트와 구형 2020년 1월 20일과 1월 13일 아주 최근에 있었습니다. 01년도와 07년도 건축 전용 면적 25.7평으로 같습니다. 5층과 18층 남동향과 남서향. 자, 공통점은 모두 2차에 낙찰이 되었고 그 경쟁률은 4대1과 6대2였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이 거래량 지난 1년간의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있죠. 연초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었고 그리고 꾸준히 한두 개씩은 이어져 왔다. 즉 어떤 큰 수요, 갑작스러운 수요의 증가와 어떤 투자 상품으로서 가격이 크게 올라서 빨리 팔아서 차익을 내려고 하는 어떤 투기 수요 이런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실거주 지역으로서의 어떤 거래량 정도의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이 가격이 안정된 상태에서 실거주자와 또 실제로 이사 가야 될 사람들끼리의 거래량이 발생했던 시장이 아닌가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의 보면 2차에서 적당한 가격 정도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4명, 6명이 참여해서 경쟁에서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낙찰 받아갔다. 자, 4대1과 6대1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지역 거래량과 경쟁률을 보면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4명, 6명. 자, 이것은 실거주자들이 대부분인 어떤 그 시장 경쟁일 때 이런 경쟁률이 나옵니다. 투기 수요가 있고 뭔가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투자 상품으로서 인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보통 이런 경우 10대1 정도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인기가 없으면 뭐 1대1, 2대1 정도, 4대1과 6대1 어떤 이러한 경쟁률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경우, 부동산 안정시장인 경우에 나타나는 데이터더라. 자, 즉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친 듯이 꼭 필요로 하는 어떤 무조건 사야 하는 가격 아주 극단적인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높은 낙찰가를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식적인 범위에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거주자들의 머릿속 그들이 생각하는 것 정도만 분석해서 반영하면 낙찰 받을 수 있는 경쟁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낙찰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 경쟁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낙찰자는 보면 광양시, 인근에 있는 광양시와 그리고 용인시다. 용인시, 이 경기도에서도 입찰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이사를 오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넓을 수도 있다. 자, 이 하나의 데이터만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 2개의 낙찰자는 그 지역에서 있었다. 자, 감정가는 이렇게 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렇게 있었고 이 실거래가 보면 알죠? 최근이니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거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를 보면 93.4%와 92.1%입니다. 자, 이거 가중평균 구하면, 자, 이 가중평균 구하는 건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나 할 수 있고, 지금 온라인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뭐, 그냥 단순 산술평균 구한 거가 비슷하지만 사실 조금은 다릅니다. 자, 가중평균 구하면 93.08% 정도 됩니다. 자, 이거 매도 호가 하한가 1억 4,500을 적용하면 1억 3,500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 적용하면 1억 4,400. 1억 3,500에서 대략 1억 4,500이죠. 대략 1억 4,500. 자, 이 사이에 낙찰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아주 확률이 높죠. 자, 이 범위 안에서 입찰을 하셔야 되고, 선생님의 간절함, 꼭 받아야 되는 정도,
또는 어떤 예산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비용표. 제가 만약에 입찰을 한다면 저는 이 가격으로 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입찰을 한다면 이 가격으로 써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에 낙찰 받으면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뭐 등기하는 데 들어가는 기타 뭐 여러 가지 비용들. 자, 그리고 이사 비용 300 정도 잡고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1억 4,800 정도의 정리가 되겠다. 아마 아주 싸게 경매를 어떻게 이번 기회에 집을 싸게 매입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다면 그렇게 생각만큼 싸게 매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경매 시장도 아주 치열한 어떤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들이 무엇을 보고 얼마를 써서 가져갈 것이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죠. 자, 그것을 분석해야 그들보다 더 써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써서 낙찰 받을 수도 없고, 그 경쟁자들의 생각을 최대한 근접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들의 생각에 근접해야만 아주 가장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바로 매도하면 세금이 얼마냐? 남은 금액의 양도 차익의 대략 50% 정도. 그 인터넷에 양도 세율이라고 치면 세율이 나옵니다. 그 세율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또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